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기. 자, 우리 평행사변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일단은 평행사변형이 어떤 사각형인지 먼저 분석 좀 할게요. 평행사변형에서는 우리가 평행한 두 변이 있습니다. 이렇게 평행하고요. 이렇게 평행하죠.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란 두 쌍에 마주보는 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말해요. 그러면 이때 평행한 두 변을 밑변이라고 합니다. 딱 밑변 들었을 때 좀 오해하기 쉽겠죠. 아래에 있는 변 같은 느낌인데 그렇지 않아요. 평행한 두 변을 말합니다. 그럼 선생님, 이렇게 두 개가 밑변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두 개가 밑변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자, 어떤 변이든 밑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두 쌍 중 하나를 밑변으로 정했다면 그때의 높이는 두 밑변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두 변을 밑변이라고 했다면 한 변에서 이렇게 나머지 변에 수선을 그었을 때 이 수선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이 두 변을 밑변이라고 했다면 바로 한 변에서 이렇게 수선을 그었을 때 이 길이가 높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밑변과 높이는 서로 수직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평행사변형의 밑변, 높이 알았어요. 그러면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우리 친구들 좀 고민해 보세요.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행사변형을 좀 잘라보기로 했어요. 어떻게 자르기로 했냐면 여기에서 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삼각형 모양으로 튀어나왔으니까 이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수선을 그어서 딱 삼각형 모양을 잘라보기로 했습니다. 얘를요, 왼쪽 비스듬한 변, 이 비스듬한 변, 이 만나도록 붙이면 짜잔! 직사각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겠네? 맞죠? 그럼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가로는 밑변의 길이, 그리고 세로는 높이와 같겠네? 그렇다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를 계산하면 되겠네. 잘 따라왔어요? 다시 정리해 줄게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겠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는 처음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와 같고 세로는 처음 평행사변형의 높이와 같으니까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를 계산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말이죠. 물론 여기를 밑변으로 본다면 여기를 높이로 해서 이 두 길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요. 평행사변형을 잘라서 직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네모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네요. 이렇게 모는 종이 위에 다음과 같이 평행사변형이 그려져 있고 얘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잘라서 오른쪽으로 붙여 넣었어요. 그랬더니 직사각형이 만들어졌네요. 직사각형은 가로가 3칸이니까 3cm, 그리고 세로는 하나, 둘, 셋, 넷, 4cm인 직사각형이 만들어졌어요. 즉, 이 3cm는 처음에 이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고요. 4cm, 세로는 높이와도 같다라는 것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아서 얼마다? 3 곱하기 4, 12제곱센티미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죠. 우리 친구들 삼각형은 3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에요. 그럼 삼각형의 구성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볼게요. 자, 밑변. 삼각형의 어느 한 변입니다. 우리 친구들 삼각형은 변이 몇 개예요? 3개죠? 그러면 3변이 모두 밑변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느 변을 밑변으로 우리가 골랐느냐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지는데요. 바로 밑변과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의 수직으로 그은 선분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삼각형의 밑변을 다음과 같이 2변으로 정했다면 이 삼각형이 평평한 땅에다 딱 세워놨을 때 이 삼각형의 키가 얼마나 될까를 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키 잴 때 똑바로 이렇게 평평한 땅에 똑바로 서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수선을 내린 이 길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에 내린 수선의 길이가 높이가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밑변을 2변으로 정한다고 한다면 내가 비스듬하게 있긴 하지만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에 내린 수선의 길이, 이것이 높이가 된답니다.
다음과 같이 한각이 90도보다 큰 삼각형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밑변으로 한다면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지금 어때요? 밑변에 수선 내릴 수가 없겠죠? 그럴 때는 밑변을 이렇게 연장해가지고 연장선에 이렇게 내린 수선의 길이가 높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높이를 나타내다 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이 한각이 둔각인 삼각형에서는 바깥쪽으로 높이를 그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 소개할게요. 먼저 삼각형 두 개를 이용하여 넓이를 구하는 방법인데 똑같은 자기와 쌍둥이 삼각형을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붙여보는 거예요. 짜잔! 평행사변형이 되겠죠?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자,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곳은 넓이가 똑같은 삼각형 두 개의 넓이와 같으니 다시 어때요? 반으로 나눠줘야 돼요. 즉, 삼각형의 넓이는 만들어진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반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계산할 수가 있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잘라볼게요. 삼각형을 잘라서 넓이를 구할 수 있겠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 높이가 딱 반이 되도록 딱 자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붙여보는 거예요. 바로 이 꼭지점이 뾰족한 부분이 아래에 오도록 붙여보면 마찬가지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때는 평행사변형의 밑변, 삼각형의 밑변과 같죠? 그리고 이 평행사변형의 높이는 삼각형 높이의 반이라고요. 따라서 만들어진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생각하면 밑변의 길이 곱하기 삼각형의 높이의 반. 그러니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결과는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면 되겠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개념을 다져보도록 하죠. 삼각형 두 개를 붙여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었습니다. 네모하는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자기랑 똑같은 쌍둥이 삼각형을 하나 준비해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만들어진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반이겠네요. 그럼 평행사변형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네 칸이니까 밑변의 길이 4cm, 높이는 하나, 둘, 셋, 넷, 네 칸이니까 4cm. 나누기 2를 하면 되니까 16 나누기 2, 8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삼각형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답니다. 마름모의 넓이 구하기. 자, 우리 마름모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 직사각형 친구하고 평행사변형 친구가 도와줄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마름모를 잘라서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자르냐면요. 다음과 같이 짠! 이렇게 잘라볼게요. 그래서 아랫부분을 위에 다음과 같이 붙여보면 무슨 모양이 생겨요? 평행사변형이 되죠? 우리 마름모의 넓이는 새롭게 잘라 만들어진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아요. 그러면 이 밑변의 길이는 마름모에 대해서는 한 대각선의 길이죠. 곱하기 높이. 높이는 어때요? 다른 대각선을 반으로 나눈 값입니다. 따라서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를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마름모는 어떤 변의 길이가 필요가 없고 두 대각선의 길이를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평행사변형 친구가 우리 도와줬어요. 이번에는 우리 직사각형 친구가 좀 도와준대요. 자,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름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마름모가 꽉 들어가 있는 직사각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즉, 마름모를 둘러싸는 직사각형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이 마름모의 한 대각선의 길이와 같고요. 세로의 길이는 다른 대각선의 길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마름모의 넓이는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넓이가 마름모의 넓이는 아니겠죠. 이 직사각형 넓이의 반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한 다음에 반이니까 나누기 2를 해야 되는데 가로는 한 대각선이고 세로는 다른 대각선이니까 여기에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어떤 도형이 도와주던지 방법은 한 대각선,
다른 대각선, 즉 두 대각선을 짠짠 곱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돼요. 특히 나누기 2를 하는 거는 깜빡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자, 우리 문제 한번 연습해 보죠. 직사각형을 이용하여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이 마름모를 둘러싼 직사각형을 만들었어요. 그럼 마름모의 넓이는 일단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2, 즉 가로는 한 대각선, 곱하기 10, 다른 대각선, 거기다 나누기 2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120 나누기 2를 하면 되니까 60제곱센티미터로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친구들 사다리꼴에서 이 변은 이름이 뭘까? 저 변도 이름이 뭘까? 자, 궁금했죠? 바로 어떤 구성 요소를 갖고 있는지 먼저 알아볼게요. 사다리꼴이란 어떤 사각형이에요? 평행한 변이 있으면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 사다리꼴에서는 먼저 우리 친구들이 평행한 변을 찾아주는 거예요. 자, 이 변과 이 변이 평행하네요. 그러면 이 평행한 두 변을 우리는 밑변이라고 합니다. 자, 사다리꼴에서 평행한 두 변을 일컬어 말하기 때문에 밑변은 아래 있는 변만 밑변이겠지? 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두 변을 일컬어 통째로 밑변이라고 해요. 그럼 그 중에서도 한 밑변을 윗변이라고 한다면 다른 밑변을 아랫변이라고 하는데, 아니 선생님, 윗변과 아랫변은 엄연히 위에 있으니까 윗변, 아래 있으니까 아랫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사다리꼴을 선생님이 휙 뒤집어 버리면 위아래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가 윗변이 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다른 한 변이 아랫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럼 높이는 무엇일까? 높이는 이 사다리꼴의 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밑변을 바닥에 딱 두고 위에서부터 딱 수선을 내려서 이 길이가 높이가 되는 거죠. 즉, 두 밑변 사이의 거리가 높이랍니다. 자, 그러면 밑변이 어딘지 높이가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이 길이가 높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구성 요소를 알았으니까 이제 넓이를 구할 준비가 됐어요. 우리 사다리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지? 물론 방법, 공식이 있지만 그 공식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평행사변형 친구가 도와줄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사다리꼴 두 개를 붙이는 겁니다. 자기랑 똑같은 쌍둥이 사다리꼴을 하나 준비를 해서 위치를 다르게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럼 두 개가 붙어서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네요. 자, 평행한 두 변 중에 우리 긴 쪽을 윗변이라고 하고 짧은 쪽을 아랫변이라고 했다면 얘를 돌려서 오른쪽에 붙였으니까 이번에는 여기가 아랫변, 여기가 윗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으로 나눠주면 하나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 자, 우리 가정 따라와 보세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려면 일단 하나를 더 붙여서 만들어진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 2로 나누면 되겠네. 그럼 이 평행사변형은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를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되겠구나. 자, 밑변의 길이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우리가 사다리꼴 입장에서 봤을 땐 아랫변과 윗변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이게 평행사변형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밑변의 길이죠. 거기다가 높이는 바로 사다리꼴의 높이와 같아요. 그래서 높이를 곱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짜잔!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 친구들 평행한 두 변의 길이를 더한 다음 높이를 곱하고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사다리꼴을 잘라서 넓이를 구해볼게요. 반으로 딱 이렇게 자른 다음에 얘를 돌려 다음과 같이 붙이면 평행사변형이 됐습니다. 이때 사다리꼴의 넓이는 만들어진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으니까 밑변은 아랫변과 윗변을 더한 거죠. 거기에다가 높이의 반, 즉 원래는 사다리꼴의 높이가 이만큼이었는데 우리가 반으로 딱 자르면서 사다리꼴의 높이의 반이에요. 그러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에다가 높이 나누기 2를 하면 되는 거죠. 어때요? 방법은 다르지만 같은 결과가 나온답니다.
자, 제일 우리 친구들이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어려워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자꾸 깜빡깜빡해요. 처음 배울 때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 문제를 통해 개념을 익혀보죠. 사다리꼴 2개를 붙여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었습니다.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똑같은 쌍둥이 사다리꼴을 이렇게 돌려서 붙이면 평행사변형이 됐는데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반이구나. 그럼 만들어진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반이니까 처음에 이 윗변이 3cm, 우리 단위 생략하고 써볼게요. 아랫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cm였다면 여기에 뒤집어져서 붙였으니까 여기가 3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7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밑변은 7과 3을 더하면 되고 높이는 이 사다리꼴의 높이와 같이 3이 되겠습니다. 그럼 10 곱하기 3 나누기 2죠. 그럼 30 나누기 2죠. 그래서 15로 계산이 되겠네요. 따라서 사다리꼴의 넓이는 15제곱센티미터가 되겠어요.